무속TV 신과 함께 진짜 보살들이 여러분의 고민을 상담해드립니다. 주거지역, 성별, 본관을 포함한 성씨와 연락처를 고민사연과 함께 메일로 보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계룡산에서 신령을 모시고 있는 마경호 제자오스입니다. 반갑습니다. 방송을 보시고 궁금한 점은 댓글을 달아주시면 상세히 답변 드릴 걸 약속드립니다. 네, 선생님 이번 시간에 이제 뱀띠 네. 을사생 편이거든요. 네. 이제 60세가 됐고 내년 60환살 환갑이 되는데 그렇죠. 이분들 올해 하반기 운세 좀 어떨까요? 먼저 남성분부터 한번 말씀해 드려 볼까요? 이제 60년을 살았습니다. 내년 환갑이 되겠죠. 올해 60년이 되겠습니다. 그럼 남성분들께서는 환갑이 되고 진갑이 됐었을 때 다시 한번 새 운이 열리는 운세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나의 노후 대책을 준비하고 나의 노후 건강과 가정의 안녕을 다시 한번 챙기고 다시 한번 돌아보고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가장 왕성한 운세가 우리 남성분들에게 들어와 있는 운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께서는 건강과 뭐가 나빠서 건강을 체크하라는 게 아니라 앞으로 100세 시대다 보니까 건강을 꼼꼼히 챙기시고 그러다 보면은 가정의 불화나 가정의 애군이나 이건 올 수가 없는 분들이라고 봅니다. 남성분들은 운세가 왕성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얘기입니다. 운세가 나쁘거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뭐 따로 뭘 조심해야 된다거나 을사생들 같은 경우는 뭐가 따로 나빠서 뭘 피해야 된다. 그건 하나의 북방만 피하시면 됩니다. 방위로 북쪽만 피하시면은 아무 큰 병고는 없을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은퇴 후를 생각하는 분들이잖아요. 그렇죠. 이동을 하거나 뭐 변동을 하거나 문서를 잡거나 뭐 이런 것들 어느 시기에 해야지. 을사생 남성분들께서는 이미 올해 접어들면서부터 이직 얘기가 시작되고요. 그 다음에 관직이 없는 사람들, 직업이 없는 사람들, 직업이 생기라는 운세고, 또 좋은 사람들이 추천을 하는 그런 운세가 와 있는 거고, 특히 을사생의 띠를 가진 분들이 말씀과 언변의 재주가 탁월하며 지혜가 굉장히 완벽하신 분들입니다. 정치적으로 활동하신 분들도 많고요. 사회에 중견 기업인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두뇌가 명석한 분들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기의 일은 스스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가진 분들이기 때문에 그 운세를 더 왕성하게 살리다 보면은 을사생 남성분들께서는 아마 노후가 충분히 준비될 것이며 올해 후반의 직업운이나 이런 거는 굳이 달로 따지자면은 굳이 달로 보자면은 역시 8월에 되겠죠. 그렇지만은 이미 다 준비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작년부터 열려있는 분들입니다. 을사생 같은 경우는 작년부터 뜻하지 않은 횡재수가 열려있고 뜻하지 않는 귀인의 도움을 받는 운세다 보니까 을사생에 관련된 남성분들께서는 마지막에 모든 지혜를 쏟아서 자기의 노후와 자기의 말년을 모든 걸 준비할 수 있는 가장 절호의 기회가 왔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명석하니까 자기 일은 자기가 알아서 잘하지만 자식 일은 자기가 알아서 못하잖아요. 뭐 아무래도 자식운들이야 쉽지는 않겠죠. 네. 근데 거의 지금 을사생이면 자손들이 대학을 다닌다거나 보편적으로 대학에 진학했다거나 대학에 현재 재학 중이라든가 졸업한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을 거예요. 이제 사회에 자리를 잡아가려고 하는 요 시기인데 뭔가 그 자손이 잘 안 풀려가지고 앞날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자손들을 가지고 있는 부모라면 네. 어떤 솔루션들이 좀 있을지. 자손의 사주에 따라서 물론 다르고 성격에 따라 다르고 배움의 이치에 따라 좀 다르겠습니다만은 그거를 일일이 설명한다는 거는 우리 상담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자손의 사주가 있다면 훨씬 빠르겠죠. 그 자손의 사주, 자기 자손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그건 정확하게 상담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띠별로 가지고 자손까지 볼 수 있다는 건 쉽지는 않습니다. 통상 이제 선생님이 이런 일사들을 굉장히 많이 하셨으니까 네네. 자식의 문제가 있었을 때는 어떤 문제들 때문에 그게 이어져서 자식에게 연결되는지. 다 아실 거예요. 60 정도 됐으면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경우도 있고 또 반대 어떤 한 경우는 또 가정의 불화로 인해서 자손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을사생의 사주를 가신 분들은 보편적으로 교수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학자들이 되게 많은 편이에요.
학자들이 많다 보니까 연구, 개발 이쪽에 종사하신 분들이 더러 많이 있습니다. 변호사 이런 쪽에 하신 분들이 많이 있어요. 고학력자들이라는 거죠. 60을 먹은 사람들이 고학력자면 과거에 굉장히 노력을 했다거나 집안이 굉장히 좋았다는 얘기죠. 근데 60년 전을 보자면 네. 40년 전을 봐야 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그때 당시 노력과 그때 당시 자기 지혜로 일어났던 분들인데 지금 시대에 지금 20대, 30대 그 시대에서는 이해가 상당히 불가하죠. 근데 보통 선생님들 이런 질문을 드리면은 뭐 묘를 잘못 썼다거나 네. 묘를 잘못 건드렸다거나 아니면은 집에 들이지 말아야 될 걸 들였다거나 네. 아니면 뭐 조상의 덕이 좀 부족해서 그렇다거나 뭐 이런 설명들을 하잖아요. 이제 보편적인 무속 쪽에 종사하신 분들은 조상이라든가 귀신을 많이 첨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사람 나고 신나고 사람 나고 신났지. 그 이미 조상님들이나 그건 우리의 조상이 얼을 받들고 그 사람의 감사함을 기리는 것이지 그 조상님들이 와서 자손을 해하게 한다? 그런 조상이라면 제사를 모셔야 될 이유가 전혀 없겠죠. 그리고 뭐 산소를 잘못 썼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과거에는 전부 다 매장 문화였습니다. 시신을 전부 다 양지 바른 곳에 명당에 모신다고 전국을 돌면서 명당을 찾아서 조상의 선영을 굉장히 효행으로 받들었던 게 우리 동양 사상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화장 문화가 도입되고 외래의 상제 문화가 그때부터 들어오면서부터 한 20년 좀 넘었겠네요. 25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때부터 납골 문화가 성행을 합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화장 문화가 가장 강하게 나온 게 한 25년 됐습니다. 그래서 멀쩡한 조상을 갖다가 파서 파묘를 해서 납골당을 만들고 그래서 그게 문화적인 차이겠죠. 문화의 기류가 좀 바뀌다 보니까 그 조상님들이 뭐 분하다, 한이 된다, 원이 된다 해서 자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많이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오직했으면 파묘 영화까지 나왔겠습니까? 과거에 잘 모시던 선영들을 일시에 다 파서 다 해체시켜서 파멸을 해서 갈아서 납골로 모셨다. 그건 자손으로서는 굉장히 큰 죄를 지었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 영구적으로 씻을 수가 없는 겁니다. 어떤 구슬하고 어떤 천도제를 하고 어떤 무슨 뭐 절에서 교회에서 천주교에서 무속에서 어떤 모든 신을 동원해도 그 죄는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것만큼은 절대 회복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근데 그걸 구스로 잡는다, 천도 절에서 불공으로 잡는다, 기독교에서 안수로 잡는다, 뭐 천주교에서 절대 불가한 겁니다. 저 경험상으로 볼 때는. 그러면 조상의 묘를 함부로 정리하지는 말아라. 산에 다녀보면은 무연고 묘라는 게 많이 있습니다. 무연고 묘라는 게 많이 있고 또 산에 다녀보면은 또 좋은 명당에 잘 모시는 묘가 있습니다. 그럼 후손이 있는 분들도 있고 없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럼 사람은 죽으면 자연으로 돌아가는 것인데 그걸 굳이 파묘할 필요가 있나요? 이미 다 분골셋인데 없어졌을 텐데 그 하나의 우리가 묘를 유택이라고 하는데요. 혼 유자 써서 혼이 거주하는 집이라고 하는데 그 집을 다 파손하고 다 헐어버린 상태에서 어떤 덕이 있길 바란다는 건 좀 잘못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건 물론 풍수에 관련된 겁니다만은. 뭔가 개발로 인해서 옮겨야 될 게. 지금 이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 묘탈, 산소탈, 무속인들이 가장 말을 많이 합니다. 묘탈이 났다, 산소탈이 났다. 그 말을 가장 많이 할 거예요. 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면서부터 급속도로 성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좁은 나라에서 여기도 개발하고 저기도 개발하고 집 수만 호를 갖다가 개발해서 택지 개발을 하게 되잖아요. NH공사에서. 어떤 풍수를 들이다가 말을 해도 국가에서 임금이 명령을 하면은 신들도 물러난다겠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해서 뭐 국가에서 도로가 난다거나 재개발하기 위해서 국가에서 명령을 받아서 이주하는 묘는 절대 탈이 않는 법입니다. 그거는 기도라는 법사나 기도라는 풍수나 이 가들은 지금 저 말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하실 거예요. 그러나 어설프게 하는 사람들은 그런 게 어디가 있냐 할 거예요. 그렇지만 국가에서 임금이 명을 내릴 때는 신들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택지 개발이나 부득불
어쩔 수 없죠. 도시가 개발되면서 묘를 이장한 경우는 탈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종시라든가 거기에 있던 묘들의 자손들은 다 힘이 들겠네요. 그건 아니겠죠. 살은 썩어서 물이 되고 뼈는 썩어서 속이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자연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우리가 귀신 신자를 보면은 귀신 신자의 어휘가 펼신입니다. 자연으로 펼쳐진다는, 그래서 펼 신자를 우리가 귀신 신자라고 하는데 그 펼 신자를 자연으로 편하게 돌아가세요 해서 펼쳐진다는 그 뜻이에요. 혼이 펼쳐진다는 뜻인데 혼은 이미 펼쳐지고 없는데 백골이 남아있겠죠. 그걸 백이라고 합니다. 혼은 펼쳐지고 없고, 그 다음에 육신, 뼈와 백, 뼈를 백이라고 하는 혼백으로 나눴을 때 혼은 흩어진다고 하고 뼈는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귀의한다, 자연으로 사라진다. 그 자연이 사라질 것을 굳이 인간에 편하자고, 효행은 아니잖아요. 그냥 놔둬도 아무 상관없는데. 그래서 파는 것보다는 그냥 둬도 무방하다. 반대로 내 조상님이 아주 음지에 물이 고인 곳에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에 혼신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 곳에 있을 경우에는 약간의 자손들이 그 영향을 많이 받아서 정신질환자, 그 다음에 교도소 가는 분들, 절도자, 이런 또 살인자,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거는 분명히 묘 여파가 없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동양은 절대 풍수를 무시할 수 없다는 게 맞습니다. 지금 갑진을사, 이민계묘 갑진을사가 가장 파묘에 해당이 가장 많이 된 띠입니다. 그 띠에 관련된 분들이 그 세대에서 가장 많이 지금 파묘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손들이 흔들리는 게 되게 많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자손들이 안 되는 이유는 그 하나의 옵션에 속해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아까 이거는 뭘로도 어쨌든 회복이 불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네. 하셨는데 네. 그래도 저가 어떤 회복에 불과하다. 이미 내 몸에 병이 들었으면은 그 병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제거할 수 있는 요인이 없어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것보다는 극복하고 무시하는 게 맞다라고 보입니다. 극복한다는 건 노력을 하시라는 거고 무시하라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노력만이 남아 있잖아요. 자꾸 어느 한쪽에 신경 쓰다 보면은 거기에 얽매일 수밖에 없는데 그걸 무시하고 오히려 그 얽매이지 말고 노력을 하다 보면은 또 타겟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방송을 보신 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도 부탁드리고요. 또 댓글, 또 좋아요 또 넣어주시고 또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면 문자 주시면 답을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